자, 고등국어 비상 박한수 5단원의 소단원 1입니다. 고릴라를 못 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 글은 설명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 중요해요. 이 글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 여기 있습니다.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과정. 그러니까 요 읽기 과정을 여러분이 알고 그 과정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기 전엔 뭘 하고, 읽기 중엔 뭘 하고, 읽기 후엔 뭘 한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기 방법을 점검 조정하며 글을 읽기.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로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읽기 전엔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떤 학생이 이 이은희 씨가 쓴 고릴라를 못 본 이유라는 글을 이제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읽기 전에는 요런 걸 했다는 거예요. 제목은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글을 한번 훑어보며 내용을 예측해 봐야겠다. 질문하고 답하며 글을 읽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야지.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질문하고 답하며 읽고 밑줄을 긋고 읽기, 이거는 이제 읽는 중에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내용 예측. 네, 내용 예측. 제목을 보고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질문도 던져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예측해 본다. 밑에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읽기 전에는 뭘 하는가? 제목의 의미를 추론하고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예측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볼 겁니다. 자, 내용을 먼저 볼게요. 사람은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여러분 이제 인식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인식이라는 건 안다는 거예요. 느낀다,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5가지의 감각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각으로, 사람이 습득하는 정보의 80%는 오로지 시각에 의존한 정보들이다.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정보를 받아들인다. 시각으로, 그러니까 시각으로 세상을 인식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의문을 제기했어요. 자, 의문을 제기하면 흥미를 끌죠. 그리고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을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 글에서 보통 여러분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도 비문학의 첫 번째 문단에 질문이 나오게 되면 그 질문이 그 글의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 질문이 나왔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신뢰해도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1999년 신경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퍼셉션에 우리 가운데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실린 논문이 있다. 자, 그래서 논문을 지금 제시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엄청 고대의 자료네요. 그죠? 1999년이면 사실 제가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뭐 엄청 핫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근 자료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 자료니까 뭐 아무튼 근거 자료를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신뢰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서술상 특징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하고 1, 2, 3, 4, 5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뭐 신뢰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러면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그다음 당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그들은 흰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 여러 명을, 자 이제 그 실험 내용입니다.
두 조로 나누어 같은 조끼리만 이리저리 농구공을 주고받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주문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는 무시하고 흰 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만 세어주세요라고. 동영상은 1분 남짓이었으므로 대부분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흰 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를 맞추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은 왜 이런 간단한 실험을 하는지 목적을 파악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보시면 읽기 중 활동. 자, 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질문 던져보고, 이건 예측, 역시 질문. 예측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질문하고 답하며 읽기. 그죠? 그리고 중요한 정보의 밑줄 긋기. 그리고 관련 정보 적어. 이건 이제 메모하며 읽기라 그래요. 오타 봐라. 메모하며 읽기.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읽기 중 과정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그 학생이 밑줄을 긋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요런 데 밑줄이 그어져 있죠. 요거 지금 초록색 보이세요? 요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글을 읽은 학생이 여기에 줄을 쳤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사실 실험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걸어나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무려 9초에 걸쳐 등장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 절반은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못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시각이 그 고릴라를 놓쳤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 화면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있었을 테니까. 그죠? 시각이 분명히 이 고릴라를 봤는데, 시각은 그걸 시각은 봤는데 이 사람이 그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야. 그래서 시각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각을 너무 완벽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점이라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는 정보들을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믿을 수 없다. 이거 봐라. 고릴라 눈이 뻔해 다 보고서도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 사람도 이제 아니 저걸 왜 못 봤지 내가? 뭐 이렇게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고릴라의 등장 사실을 알려주고 동영상을 다시 보여주자 분명 먼저 본 동영상에서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야, 아까 이거 아니잖아. 없었잖아 이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험자가 자신을 놀리려고 몰래카메라냐? 다른 동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도대체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일까? 자, 질문을 던졌죠.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이게 진짜 물어보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문답법이라고도 하죠. 자, 이제 요게 이제 그 장면을 제시하니까 좀 더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 수가 있죠. 아, 고릴라가 아니 이렇게까지 등장을 했는데도 못 볼 수가 있나? 그죠? 지금 이게 검은 옷을 입은 애들이랑 흰 옷을 입은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흰 옷을 입은 애들만 보려고 엄청 주의를 집중을 했겠죠. 이제 그리고 게다가 얘는 검은 옷에 가깝잖아요. 고릴라는. 그래서 못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거기다 지금 보시면 이 검은 옷 입은 애가 살짝 가려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죠? 그래서 못 봤나? 아무튼 못 봤다. 그다음 보시면 여기 읽기 중 활동. 자, 글 중간에 동영상 장면이 제시된 이유는 무엇일까? 자, 보시면 의문을 가졌죠.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바로 그죠? 묻고 답하고 있어요. 아하, 동영상 장면을 보니까 실험 내용이 글로 있는 것보다 더욱 명확하게 이해되는구나 라고 자기가 이해한 답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며 읽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하고 답하며 읽기. 그 다음 보시면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이를 무주의 맹시라고 칭했다. 자, 이런 용어들은 아셔야 되고, 지금 얘도 지금 여기 초록색 줄을 쳐놓은 거거든요. 여기 초록색, 얘가 친 거, 이 학생이 친 거예요. 이렇게 무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맹시, 보지 못함, 이런 얘기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보지 못했다. 무주의 맹시라고 칭했다. 이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도 어저께도 뭐 그랬어요. 뭘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뭐 어디 갔지? 눈앞에 있더라고요. 네. 아니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랬는데 눈앞에 있어. 뭐 이런 거죠.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정말 황당한 소리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경험을 한다. 실현한 뒤에는 유난히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 눈에 자주 띄고,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늙은 모습에 마음이 짠했던 날에는 유독 나이 든 어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이게 나이 든 어른들의 모습이 원래 없었을까요? 원래 있었겠죠?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 원래 없었을까? 얘네가 원래는 한 개도 행복하지 않다가 나 헤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다들 행복해지는 건가?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있었는데 눈을 뜨고 봤지만 별로 인식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서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무주의 맹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서 무주의 맹시인 게 아니라 평소에 안 보였던 게 무주의 맹시인 거죠. 그죠? 네, 평소에 안 보였던 게. 그런 장면들은 어찌나 그렇게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잘 맞춰 나타나는지. 하지만 당연하게도 세상이 내 마음에 맞게 움직여줄 리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읽기 중 무주의맹시라는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의의감도에 써 있는데 뭐 안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실험 관련 서적을 찾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이 개념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모르는 내용을 메모하고 모르는 내용을 더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읽기 중 활동이에요.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자, 여기서 고릴라는 무주의맹시의 대상이죠. 그죠? 무주의맹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다만 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존재하다. 하지만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오늘에서야 뇌가 인지한 것이다. 자, 읽기 중 활동. 첫 문장 요거 줄친 거 무슨 뜻일까? 우리가 보았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대상을 고릴라로 비유한 것 같아. 아하, 우리가 보고도 인지하지 못한 것들이 주위에 많다는 뜻이구나. 문장의 내용을 곱씹어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읽기 중 활동. 그 다음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자, 이제 과학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과학적인 얘기. 자, 이제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해왔다. 그래서 눈이 손상되거나 다른 이유로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눈 자체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눈동자를 지나 눈알 안쪽으로 파고든 빛은 망막의 시각세포에 의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망막의 시각세포에 의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라고 써있죠. 근데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 빛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망막의 시각세포로 전달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걸 잘 확인을 하면서 푸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글을 이렇게 보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이렇게 치면서 보는 거를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어떤 친구들 문제 풀어온 거 보면 아무런 줄도 안 쳐져 있어. 아니 내용을 그렇게 다 알아? 물어보면 다 알지도 못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소설 같은 경우 사실. 그러니까 비문학은 좀 이게 세세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다 머리에 넣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문학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스토리를 알면 대충 내용을 거의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풀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다 이제 체크를 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내신 문제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 다음 보시면
앞에 그리고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눈의 반대편 즉 뒤통수 쪽에 위치한 뇌의 시각 피질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본다고 느낀다. 이런 얘기죠. 시각 피질은 단일한 부위가 아니라 현재 밝혀진 것만 약 30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영역이다. 시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물체의 기본적 이미지인 선과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는 V1, V2 영역을 비롯하여 형태를 구성하는 V3, 색을 담당하는 V4, 운동을 감지하는 V5, 그리고 이 밖에 다른 영역이 조합되어 종합적으로 사물을 인지한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종합적으로. 얘네가 종합적으로. 그래서 각각이 뭐 단일하게 또는 각각이 독립적으로 이러면 틀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써놨는데 각각의 기능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색약이다, 생맹이다 이런 분들 이제 주변에 꽤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는데 그건 색을 담당하는 V4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뭐 요게 문제가 생겼다, 어떤 영역이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인지한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이다, 뭐 단독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틀린 거죠. 그죠? 이들은 각각 따로따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 개의 악기가 모여 각자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음을 연주해야 제대로 된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영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쓰였습니다. 바로 유추가 쓰였는데 여러분 이 유추는 되게 중요해요. 유추는 유추가 뭐냐? 이게 1학년들 들어오면 맨날 제가 가르치는 건데 유추는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 보이시죠? 앞에 있는 박스와 뒤에 있는 박스가 유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볼 수도 있고 빗대어 설명이니까 이걸 이제 유추라고도 합니다. 원래 유추는 유비출이라고 해서 미루어 짐작하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나 미루어 짐작하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것처럼 얘도 이럴 거야. 이런 거니까 이제 짐작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추인 거고 빗대어 설명하는 거니까 역시 유추인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는 뭐가 비슷하다는 거냐면 오케스트라와 이 시각 피질 V1, V2, V3, V4, V5 이런 시각 피질들의 사물 인지와 오케스트라가 유사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관념, 원래 드러내고자 하는 건 이거죠. 그리고 이걸 오케스트라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여러 악기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시각 피질들도 역시 그러해야 한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아니스트가 같은 곡을 동일하게 연주해도 피아노 건반이 몇 개 사라지거나 음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세상을 같게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예시가 쓰였죠. 자, 요거 좀 중요한데요. 읽기 중 활동인데 자,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글에 그런 문제를 설명한 부분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읽었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궁금하던 게 여기 있네 라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읽어라. 이게 읽기 중 활동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뇌의 많은 영역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뇌가 선택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주의 맹시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왜 무주의 맹시가 일어나는가? 모든 정보를 뇌가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뇌는 선택과 집중, 무시와 융통성 발휘라는 것을 통해 그 부담을 줄인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쥐의 꼬리만 봐도 벽 뒤에 숨은 쥐 전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고 빨간색과 파란색의 스펙트럼만 봐도 그 색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까지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때와 장소, 현재의 관심 대상과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눈에 뻔히 보여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 즉 우리는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에는 눈을 질끈 감는 것이다. 바로 이게 무시와 융통성, 선택과 집중입니다.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은 뇌의 보편적인 특성.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편적은 이 보편적의 반대는 특수적. 아이, 특수적의 반대. 자, 그래서 특수적인 게 뭐예요? 그 상황, 몇 개 안 되는 상황에만 해당되는 거. 이게 특수적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은 말대로 어디에나 적용되는. 이게 보편적이에요. 어디에나 적용되는.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에나 적용. 이게 그러니까 뇌의 어느 부분에나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각 피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각 말고 다른 감각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나오네요. 그 다음에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각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각만 무주의맹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도 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들어도 못 들을 수 있다. 여러분 그 혹시 이건 다른 거구나. 일야구도학이라는 글이 있어요. 일야구도학이 이거 아마 1학년 애들은 안 배우겠구나.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일야구도학이라고 9번 강을 건너다.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너다. 뭐 이런 글이 있거든요. 박주원이 쓴 그 고전수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낮에는 얘가 황하강을 건너는데 낮에는 황하강이 너무 이게 잘 보이니까 막 눈이 어질어질하고 이래가지고 물소리를 하나도 못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걸 못 들으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소리 엄청 큰데.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해요. 자기는. 그러면서 근데 밤이 되니까 소리가 엄청 잘 들리더라. 왜? 시각이 차단되니까. 소리로만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소리가 잘 들리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일야구도학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들었는데 낮에도 분명히 들었겠죠. 그 소리가 안 들리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귀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뇌가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청각을 차단하고 시각에 좀 더 집중한 뭐 이랬기 때문에 소리가 이제 안 들렸다 이런 얘기겠죠. 아무튼 그래서 시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각도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흘려듣는 10대 아이의 귀에 달린 엄청난 여과 능력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눈앞에서 딴전을 피우는 아이의 귀에 아니 뇌에 소리를 흘려넣고 싶다면 일단은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집중시키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아들을 키우면 아들들이 뛰어놀고 있을 때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뭔가 주의를 집중시켜서 이야기를 하려면 얘를 붙잡고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잡고 터치를 하고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거죠. 다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엄마의 말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달콤한 말로 집중을 시켜야 된다. 뭐 어찌됐든 집중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눈이 잘못되거나 얼빠진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않은 시각적 정보는 은근슬쩍 뭉개버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도대체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앞에서 그런 질문을 했었죠. 그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 이런 식 선택과 집중, 무시와 융통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잘못 보는 경우도 많다. 자, 여기까지는 과학적인 얘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인정한다면 서로 시각이 다른 현실에서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옳다며 핏대를 세우거나 서로를 헐뜯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갑자기 이과에서 문과 쪽으로, 과학에서 사회학으로 갑자기 훅 넘어옵니다. 이제 요거 밑줄 쳐놨죠? 지금 이 학생이 친 거예요. 이 학생이 요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글쓴이의 결론이니까
보시면 글쓴이는 왜 이렇게 끝을 맺었을까? 글을 끝맺었을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읽기 중 활동 중 이게 있어요.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며 읽기. 이것도 읽기 중 활동의 하나입니다. 이걸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며 읽어야 된다. 그리고 요게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며 읽은 활동이다. 분명히 물어봅니다. 이런 거. 특히 이거 의도 추론. 자, 그래서 과학적 원리로부터 삶에 대한 태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뭐라는 거요? 네가 잘못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본다는 게 과학적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본다는 것은 나는 이 문제가 이렇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문제가 이렇다고 본다라는 말은 나는 이 문제를 이렇다고 생각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내 생각이죠. 관점이란 말이야. 관점도 보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 보다는 사실은 동음이어예요. 다이어구나. 다이어예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옳다며라는 것은 진짜로 내가 본 것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본 것.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또는이 아니라 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맞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삶에 대한 태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읽기 중 활동을 했죠. 그 다음에 읽기 후 활동을 합니다. 읽기 후 활동. 다 읽었네 어쩌고 저쩌고. 자, 중심 내용을 정리한다. 이게 읽기 후 활동이에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다. 생각을 나눠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읽기 후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내용을 정리했어요. 일단 위에는 내용 정리, 의문 제기, 처음에 나온 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을 다 믿을 수 있을까? 뭐 이 얘기를 이제 처음에 던졌죠. 그러면서 두 번째 논문의 실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사람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을 또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겠죠. 무주의 맹시를 제시를 했죠. 이건 이제 이 글의 글쓴이가 제시한 건 아니고 그 실험을 한 사람들 뭐 뭐시기 아무튼 그분들 앞에 있어요. 자, 무주의 맹시,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런 개념을 제시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각 정보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 처음엔 빛이고 그 빛이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되는데 그건 이제 망막의 시각 세포가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시신경을 통해 뇌의 시각 피질로 전달이 된다. 그러면 시각 피질에 있는 각 영역, 30개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그 영역이 종합적으로 사물을 인지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유추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뇌의 선택과 집중, 무시와 융통성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주의 맹시가 일어나는 이유다. 다시 말하면 고릴라를 보지 못한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본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라.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옳다며 핏대를 세우거나 헐뜯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 읽기 전활동, 중활동, 후활동. 읽기 전활동은 제목의 의미를 추론하고 훑어보기.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제목이나 목차나 사파, 그림 이런 것들을 훑어보라는 얘기입니다. 훑어보면서 이런 내용인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게 없네. 훑어보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궁금한 점, 질문 만들기. 그러니까 뭐 꼭 질문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무튼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또는 내용을 예측할 수 있죠. 이거 제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인가 봐. 목차를 보니까 이런 내용인가 봐. 사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인가 봐. 또는 목차를 왜 이렇게 지었지? 왜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지? 뭐 왜 이런 그림을 넣었지?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읽기 중 활동, 질문을 떠올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찾으며 읽기. 글을 읽으면서도
궁금한 점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훑어보기를 했을 때에도 궁금한 점이 생길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읽으면서도 궁금한 점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게 빠졌는데 읽기 전 활동에서 질문을 만들었잖아요. 궁금한 게 있었잖아.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 읽는 거예요. 또 읽기 중 활동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는 겁니다. 어쨌든 답을 찾으면 읽는다. 그 다음에 밑줄 읽으며 읽는다. 뭐 이건 중요한 거. 당연히 중요한 거에 밑줄 긋겠죠. 뭐 안 중요한데 밑줄 긋겠어요. 그 다음에 메모하며 읽기. 그 다음에 추가 정보를 찾으며 읽기. 문장의 내용 곰곰이 이해하며 읽기. 이게 제일 어이없죠. 뭐 이해를 그럼 안 하면서 읽냐? 씨. 근데 여러분은 안 하면서 읽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 글을 읽는 의도가 뭐냐에 따라,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문장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심심풀이로 그냥 읽는다. 심심해서.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하나하나 막 머리 쥐어 터지면서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이해되면 이해하고 아님 말고, 예,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며 읽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읽기 후 활동,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다른 독자와 이 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글의 내용 정리도 여러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여러분 읽기 전, 중, 후 이 활동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가 있는지. 이 내용은 사실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한 두세 번 읽어보고 대충 파악을 한 다음 문제를 풀 때는 글을 읽으면서 풀어야 되니까 어차피. 근데 읽기 전 활동, 중 활동, 후 활동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자체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이 글에서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그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글로 나오는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지만 이거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